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생클레어 리카스 초이스 쇼비뇽 블랑 버블스 2021년 빈티지, 쇼비뇽 블랑 2021년 빈티지, 그리고 파이오니어 블록 20 쇼비뇽 블랑 2022 빈티지, 블록 14 피노누아 2020 빈티지입니다. sinclair.co.nz 뉴질랜드 홈페이지라서 NZ가 붙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1978년부터 시작했다라고 큼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살 미만은 이제 법적으로 와인을 구매할 수 없다라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메인 페이지의 한 가운데에는 포도원, 그리고 뭐 치즈 플레이트 이런 사진들이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고 있고요. 묘하게 마음에 드는 이 짙은 남색의 버튼들이 다 이제 Our Shop으로 연결하는 그런 버튼들이 깔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Sinclair Family Estate라는 글자도 가늘긴 하지만 진한 남색으로 되어 있어요. 좌상단에는 구독을 위한 이메일 입력창이 있고 우상단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링크드인 계정 링크가 있습니다. 옆으로는 영문으로 카트, 즉 장바구니가 되겠는데요. 장바구니에 몇 개가 담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이너리의 오너인 주디 이보슨과 닐 이보슨은 1978년부터 뉴질랜드의 말버러에서 포도를 재배해 왔었고요. 1994년에 본인들의 와이너리를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주디는 해당 연도에 말버러에서 포도를 재배했던 초창기 멤버 중 한 명이라고 해요. 와이너리의 이름은 해당 포도원의 위치를 최초로 개간한 제임스 싱클레어에서 유래했다고 하고요. 현재는 이제 주디어 닐의 아들인 토니, 딸인 사리나와 줄리도 와이너리 운영에 모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토니의 경우에는 학창 시절인 1994년에 오리지널 생클레어 레이블을 디자인했다라고 합니다. 와이너리는 크게 말버러와 혹스베이에 비냐드를 두고 있고요. 본인들이 직접 경작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재배자들로부터 포도를 구입한다라고 합니다. 2001년부터는 모든 비냐드에 대해서 등급 시스템을 도입해서 품질에 대해서 1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장기적인 품질 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얻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비냐드로는 말버러에서 닥터스 크릭, 아울테르 밸리, 라파우라, 우마카, 벤 모벤, 키친블럭, 스트릿블럭이 있고요. 혹스베이에서는 플라츄 비냐드가 있다고 하네요. 생산하는 와인의 종류로는 5개의 레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지닌 리저브 라인업으로는 전체 와인 생산량의 1% 정도만 만들어진다라고 하고요. 해당 라인업에 대한 스탠다드를 만족하지 않으면 아예 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쇼비뇽 블랑, 피노누아, 샤도네이, 머롯, 게비시 트라미널, 피노그리, 나벌 리슬링을 출시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스페셜 리저브의 스파클링 와인도 있습니다. 오리진 라인업은 이보슨 패밀리가 1978년에 직접 심었던 포도나무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라인업이라고 하고요. 여러 품종 중에 선별하여 생산한다고 해요. 로제와 샤도네이, 쇼비뇽 블랑, 비오니에, 피노그리, 피노누아, 머롯, 그리너벨 크리너가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블록은 동일 지역 내에서도 포도의 품종별로 테루아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 디테일하게 쪼개서 만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마이크로 와인이라고 불러도 될 라인업입니다. 양조 담당자들이 블록마다 또는 같은 블록에서도 품종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양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블록 1에서 블록 43까지의 43개나 되는 블록들에서 쇼비뇽 블랑, 샤도네이, 리슬링, 피노누아, 비오니에, 멀롯, 알바리뇨, 게르시트라미노, 시라, 피노그리, 로제까지도 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정 블록에서 특정 품종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블록에서 여러 품종을 만들기도 한다고 해요.
비카스 초이스는 라이트한 느낌의 라인업으로 최초의 이 샘플 중에서 난 이게 가장 좋아 라고 선언하신 한 목사님의 성함에서 따왔다라고 합니다. 성함이 비카였나 봐요. 쇼비뇽 블랑과 샤도네이 그리고 스파클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쇼비뇽 블랑은 좀 더 가볍게 이제 브라이트 라이트라고 만드는 별도 라인업이 따로 있고 그 라인업으로 로제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임스 싱클레어 라인업은 와이너리의 토양을 개척한 제임스를 기리어서 만드는 라인업이고 깨끗하고 신선한 스타일로 풍부한 과일 표현을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발백의 시라, 피노누아, 피노그리, 샤도네이, 쇼비뇽 블랑이 나온다고 하네요. 오늘 마실 와인 중 비카스 초이스 쇼비뇽 블랑 버블을 보면은 홈페이지에서는 내려간 것 같기도 합니다. 와인 서처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 레이블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생클레어 스파클링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녹색과 엷은 짙색이며 자몽과 패션 프루트, 시트러스의 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아한 미너리티와 신선한 과실 그리고 시트러스와 구스베리 풍미를 줄 것이라고 하며 3년 안에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네요.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발효하였고 마지막에 탄산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아닌 거죠. 알코올 도수는 12.5도, 잔당은 리터당 11.2g. 잔당이 리터당 두 자릿수가 나오는 거는 전 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pH는 3.16이고요. 음식 없이 단독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신선한 조개류와 어울릴 거라고 합니다. 비카스 초이스 쇼비뇽 블랑은 엷은 녹색빛을 띠며 패션 프루트와 부싯돌의 생생함이 자몽의 향이랑 어우러들 거라고 합니다. 구스베리와 자몽, 패션 프루트의 톡 쏘는 풍미에 곁들여 허브와 미너리티가 어우러들 거라고 하고요. 시음젓기는 2년 안에 먹으라고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발효했다라고 합니다. 알코올 도수는 13도, 잔당은 리터당 2.0g, pH는 3.27입니다. 갈릭 슈림프 혹은 태국식 치킨 샐러드를 추천하고 있고요. 파이오니어 블록 20 쇼비뇽 블랑은 블록 20가 캐시 블록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엷은 즙풀 3개, 절인 할라피뇨, 그리고 녹색 고추의 향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잘 익은 패션 프루트와 라임의 풍미에 녹색 허브의 질감이 짭짤한 미너리티랑 어우러들 거라고 합니다. 3년 내에 마시길 권장하고 있고요. 와이라우 밸리 하부의 다니엘 비냐드에서 공급받은 포도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발효를 했고 발효 과정에서 사용한 효모도 엄선한 효모를 썼다라고 합니다. 알코올 도수는 13도, 잔당은 리터당 2.5g, pH는 3.18이며 푸른 허브로 맛을 끌어올린 생선구이를 어울리는 음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블록 14 피노누아는 닥터스 크릭으로도 불리는데요. 연한 림의 가넷 색상을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상큼하고 깔끔한 베리류의 향이 복합적인 스파이시가 올라올 거고 잘 익은 레드 체리와 레드 커런트, 크림의 뉘앙스가 어우러드는 풀바디하고 우아한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여기서부터 살짝 지금 무서워지고 있고요. 구운 오크와 바닐라 스파이시함이 피니쉬로 남는다라고 해서 이게 내가 아는 피노누아 맞나 싶긴 합니다. 시음젓기는 5년 내를 권장하고 있고요. 발효에 들어가기 전에 수확한 포도를 5일 동안 차갑게 보관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발효할 때 5% 정도는 홀 클러스터, 즉 포도 줄기를 포함해서 발효를 시켰다라고 해요. 1차 발효를 하고 나서는 22%는 뉴 프렌치 오크, 그리고 78%는 오크 바리크를 통해서 11개월 동안 숙성을 하면서 말로라틱 발효를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알코올 도수는 13도이고 잔당 정보는 따로 주지 않고요. pH는 3.52라고 하네요. 양고기 플랫, 구운 야채, 고구마와 어울릴 거라고 합니다. 고구마에서 또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있고요. 와인 서처에서 보면 비카스 초이스 스파클링의 경우는 해평가가 2285원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9월에 마트에서 18,000원에 구입을 했었고요. 그때는 행사 가격이었고 현재는 아마 25,000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점이나 평가는 없고 fresh and useful 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샐러드와 그린 베지터블이 어울릴 거라고 합니다. 비카스 초이스 쇼비뇽 블랑은 해평가 15,604원이고요. 저는 이번 달 초에 할인 행사로 15,210원에 구입했으니 거의 같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점이나 평가는 없고요. 그냥 green and plenty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21년 빈티지의 경우는 뉴질랜드 와인 어워즈에서 동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파이오니어 블록 20 쇼비뇽 블랑은 2022 빈티지는 와인 서치에 없어서 전체 평균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해평가는 29,647원으로 가격대가 갑자기 확 올랐습니다. 저는 행사가로 31,320원에 구입을 했었고요. 25명의 평가에서 별 3.5개, 15명의 평점으로는 91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시 생클레어 하면은 또 쇼비뇽 블랑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오니어 블록 14 피노누아는 해평가로 26,526원이고요. 저는 행사가로 28,800원에 구입했으니 역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터내셔널 와인 챌린지에서 은상을 받았던 코멘트를 잠깐 보면 얼씨 레드베리 아로마의 크리미한 팔렛 그리고 들꽃의 뉘앙스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도 크리미를 언급하고 있어서 좀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빈티지는 2021년에 인터내셔널 와인 앤 스피릿 컴피티션에서 뉴질랜드 베스트 와인 그리고 골드 메달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저희가 또 4개를 테이스팅함에 있어서 뒤에 살짝 아이스 버켓도 갖다 놓았는데요. 앞에 따라 놓은 거를 빠르게 테이스팅하고 온도를 좀 더 낮춰서 한 번 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온도를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테이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생클레어 비카스 초이스 버블스의 경우에는 지금 12.2도라서 확실히 높은 온도이고요. 쇼비뇽 블랑의 경우에는 13.1도, 파이오니어 블락 쇼비뇽 블랑의 경우에는 12.9도, 마지막으로 파이오니어 블락 피노누아의 경우에는 13.2도, 12도에서 13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뒤에 버켓에 바로 버블스부터 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비카스 초이스 이제는 다른 레이블로 나오겠지만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는 비카스 초이스 쇼비뇽 블랑 버블스입니다. 이거는 따르자마자 제가 향을 맡아봤었는데요. 굉장히 달아요. 진짜 이 잔당 얘기를 해준 거가 진짜 너무 납득이 될 정도로 굉장히 달고요. 향에서도 그 패션 프루츠 과숙한 패션 프루츠 혹은 이 진짜 잘 익은 딸기의 속살 같은 그런 향이 올라옵니다. 그 뒤로 살풋살풋하게 이제 그 쇼비뇽 블랑 특유의 이 풋풋한 풋내음도 있어서 약간 그 초록색 바나나 껍질 같은 그런 풋내음도 있어서 향으로만 봐도 야 이거는 쇼비뇽 블랑이겠다. 근데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 약간 당도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라고 향만 보고 얘기는 할 것 같아요. 살짝 피망 같은 향도 마지막에 감돌았었고요. 입에서는 생각보다 신니다. 이게 신맛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맛을 많이 가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와 완전히 생딸기를 먹는 느낌이에요. 진짜 생딸기 혹은 생딸기에 라임즙을 뿌려서 먹는 느낌? 굉장히 산미가 강하고요. 진짜 그냥 입에 넣었을 때 식욕을 확 돋구는 분명히 향에서는 달달해서 무슨 거의 스위트 와인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코에서는 그랬는데 입에서는 굉장히 셔요.
와, 어떻게 이렇게 시지? 그리고 탄산감은 콜라보다 살짝 약한? 네, 콜라보다 살짝 약한 탄산인데 얘네 탄산을 되게 재밌게 넣었어요. 이 탄산이 사실 뭐 콜라가 됐든 사이다가 됐든 이런 게 들어오면은 입안에서 되게 텁텁하고 까끌까끌한 그런 뉘앙스를 가져야 되는데 얘는 산미 때문인지 몰라도 탄산 알갱이가 굉장히 작고 조밀한 느낌? 기포 올라오는 걸 봐도 그렇게 탄산이 과하게 올라오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되게 절제된 탄산이에요. 기술 좋네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희한하네. 그래서 그 탄산감, 그리고 새콤한 느낌, 진짜 새콤함. 약간 입에 넣자마자 자연스럽게 혀의 양 끝에서 침이 마구 분비되는 그걸 넘어가고 나면은 입 안에 묘하게 이 들큰하고 살짝 짭짤한 진짜 약간 그 구운 피망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피니쉬로 남아요. 이게 이제 굳이 가자면 이제 자몽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첫 입으로는 식욕을 확 올려주는데 마지막 입에서는 되게 텁텁하게 남다 보니까 식욕을 다시 낮추는 그 들큰한 단맛이 남아서 식욕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단점이네요. 게다가 이게 이제 저번에 펠로로스 때랑은 또 다른 게 얘는 또 가격이 훨씬 저렴하단 말이에요. 제가 어쨌든 18,000원에 구입했으니까. 근데 저라면은 만약에 단독으로 이거를 뭐 어디 한강 같은 데 나갔을 때 피크닉을 갔을 때 단독으로 마실 거면은 혹은 이제 굉장히 라이트한 샌드위치라든가 이런 거랑 먹을 거면 오케이. 18,000원 가격은 분명 경쟁력 있어요. 스파클링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 그럴 거면 저는 그냥 까바를 마실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 정도 칠링을 해서 마신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칠링했을 때 이 뒤에 있는 바틀이 어떤 모양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진짜 라이트한 그런 음식이랑 먹을 거, 샌드위치 이런 거 아니고 어떤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음식, 뭐 연어라던가 뭐 이런 류들 있잖아요. 피크닉 가서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차려 놓고 테이블링 해서 먹을 거면은 그럴 거면 저는 얘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임팩트가 썩 있지는 않은? 다만 진짜 어떤 안주 없이 그냥 편안하게 마실 거면은 기포감에 있어서는 확실히 까바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 기포가 입 안에 남겨주는 그 바삭바삭한 느낌, 그 섬세함에 있어서는 괜찮아요. 도대체 어떻게 탄산을 넣었는지 모를 정도로. 다음 아이는 이제 생클레어의 똑같은 비카스 초이스의 쇼비뇽 블랑. 얘는 버블이 아니고 그냥 쇼비뇽 블랑입니다. 그리고 2021년 빈티지이고요. 어우, 음, 오, 향은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이 약간 전형적이다 싶은 쇼비뇽 블랑의 느낌? 딱 코에 가져가자마자 이 라임의 껍질 같은 느낌. 단맛이 빠지는, 그러니까 라임의 껍질이라던가 아니면은 피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양파, 오이 어떤 이런 류들이 연상되는 진짜 그 문자 그대로 피자 위에 네. 피자 슈퍼 슈프림 피자 위에 이제 피망이 토핑으로 올라가는 경우인데 그 피망을 입에 넣었을 때 입 안에서 풍기는 그런 뉘앙스 기가 막히게 똑같이 나옵니다. 진짜 피자 토핑 같은 느낌이에요. 야. 그러면서 벌써부터 앞서의 버블하고는 다른 게 당도는 확 떨어졌고 이 코 안에서 다른 잡다한 향 없이 그냥 직선적으로 '나는 피망이다.'
라고만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까지 향에서는 저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향이 됐든 맛이 됐든 5가지 이상을 표현할 수 있으면은 꽤 복합적이고 꽤 괜찮은 와인, 저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얘는 너무 직선적인 피망향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따가 제가 이 뒤에 칠링하고 있는 이 와인을 한번 갈면서 좀 더 온도를 낮췄을 때, 지금은 다 12도, 13도였으니까요. 좀 더 온도를 낮췄을 때 제가 다르게 이야기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와우. 얘는 오히려 입안에선 반대예요. 아까 스파클링 버블스의 경우에는 코에서는 단맛이 엄청 올라왔는데 입에서는 단맛이 마지막에 짭짤하게 뒤에 남았다고 했잖아요. 얘는 향으로는 그냥 직선 일변도 이 피망 오브 더 피망이었는데 입에서는 굉장히 달아요. 왜 이렇게 달아? 우와. 달고 약간 짭짤한 것도 있고 얘는 음식이랑 먹으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를 제가 진짜 저렴하게 15,210원에 구입을 했었는데 아마 행사 끝났어도 지금 20,000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얘는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이 베트남 쌀국수 요런 거, 쌀국수에 이제 고수 살짝 올리고 그렇게 먹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제가 지금까지 이 영상들을 찍으면서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이상한 조합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얘네가 이제 자기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갑자기 태국식 치킨 샐러드를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웬 태국식? 이랬었는데 맛을 보고 바로 납득했어요. 이거는 되게 그 동남아 느낌, 네, 동남아 느낌의 음식이랑 먹으면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적당히 약간 피쉬 소스 같은 느낌도 있고 좀 시큼하고 약간 달큰한 느낌도 있고 짭짤한 약간 바다 내음의 미네랄리티도 있고 음 그러면서 오히려 입안에서 이 쇼비뇽 블랑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캐릭터가 살짝 약한데 이거는 온도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온도 때문이라서 요거는 제가 지금 빠르게 넘길게요. 여기서 이제 더 얘기하면은 약간 둔중한 금속질의 그런 뉘앙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얘에 대한 어떤 공정한 평가는 아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얘는 12도, 13도에서도 마시면 마실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온도 12도, 13도에서는 드시면 안 된다. 네, 그렇게 드시면 안 되는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얘는 제가 그대로 스피툰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얘는 제가 아예 잔을 바꿀게요. 제가 또 같은 잔이 있으니까 뒤로 빼놓고 그래서 새 잔을 여기 깔아놓고 이제 이따가 이 뒤에 있는 버블을 한번 테이스팅하면서 발이 너무 크게 나온다. 이 버블을 한번 테이스팅을 하면서 그때 얘를 뒤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진행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쇼비뇽 블랑 이 제가 쇼비뇽 블랑이라는 품종이랑 그렇게 친한 건 아니라서 국가까지를 맞출 수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기서부터는 '그래 이거 쇼비뇽 블랑이지.' 라고 할 수 있는 그 특색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패션 후르츠 있고요. 피망 있고 뒤에 녹진하게 들어오는 약간 미네랄리티 짭짤한 느낌 있고 아 딱 뭐랄까 태안 앞바다에서 그 바다 내음을 확 들이마시는 그 태안 이 안면도라든가 이쪽 보면은 가끔 바닷가에 이제 그 소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약간 그 피톤치드와 함께 바다 내음을 확 코로 들이마시는 그 느낌. 어우 얘는 지금 이 온도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향을 보여주네요.
물론 이제 맛을 보고 나서 똑같이 이 잔도 그대로 뒷방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향에서 굉장히 이 비카스 초이스 대비해서 굉장히 복합미를 보여주면서 일단 마음에 들어요. 음. 음. 입에서도 단맛, 신맛, 짠맛이 굉장히 균형 잡혀 있어요. 이게 신맛이랑 짠맛이 굉장히 균형 잡혀 있어서 입 안을 진짜 입 안에 난리가 납니다. 진짜 막 정신없어요. 어우. 야, 요거는 그 만약에 음식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요. 저희 그 대구라던가 뭐 요런 그 흰살 생선을 푹 찌는 요리들이 있거든요. 위에 이제 레몬 올리고 이제 허브 올리고 이렇게 해서 뭐 허브 같은 경우 뭐 딜이라던가 이렇게 올려서 푹 찌는 약간 오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먹는 요리랑 같이 먹으면은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아우, 입에 이게 어느 하나가 튀어도 이를테면 산미가 튀거나 당미가 튀거나 하면은 진짜 이상해지는데 적절한 산미, 적절한 당미, 거기에 짭조름한 느낌까지 제가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입에서 패션 후르츠 느낌도 명확히 나고 그러면서 약간 그 캐츠 피 같은 느낌도 있고 짭짤하고 비릿하고 이걸 이제 누군가는 이제 머미팅에 가깝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 위액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 위액 같은 느낌을 뭐로 다스리느냐? 피망의 느낌으로 다스려요. 그 피망 같은 그 서늘하고 건조하고 약간 자작나무가 연상되는 그런 선득한 느낌. 온도는 분명히 다 12도, 13도란 말이에요. 근데도 입 안에서 그런 서늘한 짭조름한 미네랄리티 뒤로 서늘한 금속질의 미네랄리티가 다시 개입을 하면서 되게 컨트롤을 잘해요, 맛을. 어우,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와인의 마지막. 사실 마지막인데 칠링해서 마실 거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은 아니기는 해요. 그리고 얘도 제가 도대체 어떻게 푸어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푸어링을 해서 얘는 아마 남겨야 다음 와인들을 제가 취하지 않고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 생클레어 파이오니어 블락 보킨 피노누아 2020 빈티지입니다. 진짜 공식 홈페이지도 그렇고 진짜 다들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해서 제가 진짜 이 오크가 많이 가미된 피노누아를 진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건 그냥 늘 얘기하자면 매니퓰레이트 아닌가 싶은데 얘가 이제 막 자기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막 크림, 풀바디, 구운 오크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무서웠는데 심지어 와인 서처에서만 해도 크리미한 팔렛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제발 좀 안 그랬으면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 두려움을 안고 테이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무섭다 진짜. 그 세컨드 메이오미가 되는 거 아닌지 너무 무서운 느낌이라서 일단 앞에 그 어떤 거에서도 안 했던 색깔부터 보겠습니다. 색깔은 되게 맑고 테두리는 투명한데 가운데 부분이 은근하게 진한 색상이 살짝 남아 있어서 색상을 보니까 무서움이 더 배가 되는 느낌이고요. 오, 제발. 엄마. 초콜릿 향이 나네요. 피노 누아에서 초콜릿 향이 나네요. 게다가 스모어 향이 나네요. 그 스모어 그러니까 구운 마시멜로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오늘 테이스팅의 최대 위기인데 이거 어떡하지? 와. 와.
스월링을 하면 그나마 좀 나아지긴 하는데 그 나무를 태운 그 재 있잖아요. 재 향이 나요. 무슨 다크 소울도 아니고 무슨 재 향이 나 이게. 어 세상에. 저는 이 피노누아를 절대 추천 못할 것 같아요. 아니 하더라도 이거를 그 피노누아라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블라인드 테이스팅에 가져갈 것 같아요. 약간 이쯤 되면 맞추지 마라라는 뉘앙스로 최근에 얘를 마셔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 못 맞출 것 같은 블라인드 테이스팅용으로 가져갈 것 같아요. 와, 진짜 어메이징하네. 와, 이 진짜 머릿속에 그 하얗게 타고 남은 재의 느낌? 진짜 재의 귀인이다. 진짜 재의 귀인이야. 와, 그 하얗게 흩날리는 그 재의 느낌이 머릿속에 너무 이미지네이션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차마 무서워서 입에 못 넣고 있는데 우와. 스월링을 하고 맡으면 그 다 타고 남은 진짜 불타 없어진 그런 토양 뒤로 미세하게 생명력이 느껴져요. 미세하게 진짜. 미세한 허브 느낌, 미세한 그 진짜 그 재를 비집고 피어나온 꽃 같은 그 막 그 꽃을 클로즈업해서 사진 찍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꽃의 느낌? 들꽃의 느낌? 그러면서 그래도 피노누아라는 품종이 갖고 있는 그 비릿한 미네랄리티. 그 미네랄리티를 제가 늘 설명을 드릴 때 세 가지 장르로 설명을 드려요. 하나가 이제 혈액, 블러드 느낌, 하나가 이제 sea salt 이런 바닷가의 느낌, 마지막에 이제 금속, 스틸의 그 진짜 스틸로 되어 있는 냄비를 혀로 핥았을 때 나오는 그런 미너리티라고 한다면 얘는 그래도 블러리한 느낌이 살짝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메이어미보다는 낫다라고 막 저 자신을 스스로 설득하고 있는데 세상에 진짜. 와우, 와우, 와우. 다행인 점은, 네, 다행인 점은, good news, 다행인 점은, 입 안에서는 그 진짜 불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태운 느낌이 입 안에선 안 나요. 입 안에선 안 난다기보다는 그 마지막에 저희 진짜 이쯤 되면은 그 와이너리에서 자기들이 기가 막히게 남긴 거야.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 응? 이 고구마를 언급했었단 말이에요. 스윗 포테이토를 언급했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군고구마 혹은 삶은 고구마의 껍질, 그 껍질에서 나오는 그 바싹하고 입안을 바삭바삭 조일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기가 막히게 따라와요, 진짜. 아니, 아까 비카스 초이스에서는 기가 막히게 피망을 따라오더니 여기서는 이렇게 고구마 껍질을 따라오네.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입에서 굉장히 짭짤하고요. 이 짭짤한 느낌이 근데 짭짤한 원툴이에요. 뭐 다른 게 도대체 이걸 마시고 누가 이걸 크림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그분은 인생에 어떤 크림이 있었던 거야? 와, 입에 넣기까지 굉장한 고민이 있었지만 너무 짜요. 진짜 그 어 짜고
약간 떨떠름하고, 와, 얘는 무조건 음식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벌써 영상도 아무리 와인을 4병을 했다지만은 벌써 이제 1시간 15분 됐기 때문에 빠르게 한 줄 평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생클레어 비카스 초이스 쉐브랑 블랑 버블스. 첫 번째 와인입니다. 버블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어떻게 만든 거야 싶을 정도로 버블이 너무 좋은데, 온도가 높을 때에는 그렇게 임팩트가 있진 않아요. 만약에 온도를 13도 이상으로 드실 거면은 얘는 안주 없이 그냥 어디 피크닉 갔을 때 그 스탠딩 와인 이런 걸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드시는 시음 적정 온도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10도에서 11도, 네, 10도에서 11도.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한 8도 정도까지도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드시면 오히려 여러 음식들을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서의 기능을 할 겁니다. 향에서는 본인들 홈페이지에서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은 얘네는 잔당이 리터당 11.2g이에요. 잔당이 말이 안 되는 양이에요. 두 자릿수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단향이 엄청 올라오는 이런 스타일인데, 입에 넣었을 때는 그 당미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효과가 있어서 얘를 드실 때는 온도를 낮게, 저는 온도를 낮게 해서 마실 수 있다면 얘를 마실 것 같고요. 온도가 올라가야 한다,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얘 대신에 스페인 까바를 마실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생클레어 비카스 초이스 쇼베롱 블랑의, 여기는 버블스였지만 여기는 버블이 아닌 2021년 빈티지입니다. 심플해요. 심플 is the best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업무상의 얘기인 거고, 얘는 되게 피망의 느낌. 온도를 낮췄어도 피망의 느낌이 났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충분히 낮추지 못해서 뒤에 버킷은 있지만 충분히 낮추지 못한 게 죄송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얘는 음식이랑 마리아주하려면은 온도를 역시나 더 낮추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얘의 바리에이션이 넓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온도는 뭐 아까 영상에서 10도, 11도 얘기 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역시 같은 피카스 초이스를 아니랄까봐 얘도 8도까지 내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피망의 향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얘를 드실 때 이제 어디 뭐 피클 이런 거 드셔야 되는 그런 거랑 마리아주 하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해산물의 느낌도 살짝 느끼긴 느꼈습니다만은, 역시 떠오르는 거는 슈퍼 슈프림 피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피망 혹은 할라피니오 이런 느낌이랑 기가 막히게 잘 맞을 것 같았고요. 세 번째, 오늘의 어찌 보면 메인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기대를 안 했는데, 세 번째 생클레어 파이오니어 블럭 2022 쇼비뇽 블랑, 그리고 이쪽 이 파이오니어 블락 20입니다. 캐시 블락이라고 불리고요. 이름을 맛을 보고 나서 다시 보니까 얘네가 진짜 캐시 카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전형적인 티피컬하게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칠링을 한다고 했지만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다 13도 이상 온도에서 테이스팅을 하게 된 셈인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테이스팅할 때 폴트였던 거지만 좀 더 얼음을 많이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잘못입니다만은, 어쨌든 얘는 온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얘를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앞서 얘기했던 피망의 느낌이 강렬해질 거예요. 근데 얘는 갖고 있는 과일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을 겁니다. 굉장히 잘 만든 와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어요. 마지막 생클레어 파이오니어 블락 14. 네, 분명히 자기들도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있는 닥터스 크릭, 되게 자기들이 말버로에서 가지고 있는 훌륭한 빈야드라고 했고요.
또 심지어 숙성도 어느 정도 됐어요. 2020 피노누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셨던 모든 와인 중에 저한테는 맛은 최악이었어요. 불타 없어진 재, 하얗게 타고 남은 재의 느낌이 가미된 피노누아였다. 그 재의 느낌이 더 슬픈 점은 뭐냐면요.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재의 느낌이 강해질 거라는 점이에요. 얘는 온도를 높여서, 차라리 온도를 높여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굳이 얘를 드신다면은 15도 이상으로 해서 뭐 16도에서 18도 사이로 해서 드시고, 드실 때에는 양고기라던가 아니면 이베리코, 강렬한 향을 갖고 있는 그런 음식이랑 드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해서 총평을 빠르게 남기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